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와 태호 씨. 이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며 보냈죠. 민수 씨는 평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 태호 씨는 좀 더 야심이 있는 편이었죠. 항상 앞서 나가려 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둘은 참 잘 맞았어요. 민수 씨의 차분함과 태호 씨의 활달함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었죠. 고등학교 시절엔 함께 야자를 빠져나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기도 했고 대학 시절엔 같이 배낭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민수 씨는 온화한 성품의 여자분과 태호 씨는 똑 부러지는 성격의 여자분과 결혼했죠. 각자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다니며 바쁜 일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둘은 서로를 제일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가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어요. 퇴직금을 받아든 순간 민수 씨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뿌듯함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다고 하더군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아내와 상의 끝에 작은 가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민수 씨는 치킨집을 열기로 했어요. 치킨이야 누구나 좋아하잖아.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단순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유명 치킨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하우를 배웠어요. 튀김옷 배합부터 기름 온도 조절, 소스 만드는 법까지.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 낯선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민수 씨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드디어 작은 상가에 민수네 옛날통 닭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동네 한 구석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민수 씨에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업날 태호 씨를 포함한 옛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화환도 보내주고 축하주도 마셨죠. 민수 씨는 그날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태호 씨는 민수 씨보다 조금 늦게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기업 계열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태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됐죠. 58세의 나이에 회사를 나왔어요. 퇴직금은 민수 씨보다 훨씬 많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가 주던 존재감. 그 무게가 사라지자 태호 씨는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꼈어요. 명함 한 장 없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태호 씨에게 뭐라도 하라고 했어요. 당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뭔가 해봐요. 하지만 태호 씨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임원으로 일할 땐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했던 일들. 이제 혼자 뭘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게다가 임원이었다는 자존심이 작은 가게를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죠. 그러던 중 민수 씨가 치킨집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우습게 봤어요. 민수가 치킨집을? 그게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개업식에 가서 열심히 준비한 민수 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민수네 치킨집이 문을 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태호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수야, 장사 어때? 그냥 그래. 아직 손님이 많진 않아. 민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초반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주문이 몇 건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민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면 손님 늘 거야. 그래야 할 텐데 솔직히 좀 막막하네.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게 임대료에 재료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태호 씨는 진심으로 격려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줄게. 맛은 정말 좋더라. 고맙다, 태호야.
그날 태호 씨는 정말로 지인들에게 민수네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위치도 공유하고 맛있다고 추천도 했어요. 민수 씨는 태호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역시 오랜 친구는 다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태호 씨도 진심이었어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까진 민수 씨의 가게가 대박이 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수 씨의 초기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이 없어도 튀김기는 켜놔야 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됐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튀겨줘야 하니까요. 어떤 날은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임대료조차 못 건질 것 같은 날들이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안 되면 접어야죠. 조금만 더 해보자.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잖아. 민수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투자한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더 열심히 했어요. 치킨 소스 레시피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일반 치킨집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간장 소스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재료를 시도했어요. 매운 양념도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뒤끝에 달콤함이 도는 맛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튀김옷을 얇고 바삭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민수네 치킨집이 문을 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씩 오던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튀겨서 가장 바삭한 상태로 드렸죠. 어느 날 동네 맘카페에 민수네 치킨집이 소개됐습니다. 한 주부가 올린 후기였어요. 여기 치킨 진짜 맛집이에요. 튀김옷 진짜 얇고 바삭하고 소스도 느끼하지 않아요. 그 글이 올라간 후 주문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정신없이 치킨을 튀겼죠. 그리고 한 달 뒤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작은 블로거가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맛을 보더니 눈이 커지더래요. 사장님, 여긴 정말 맛집이네요. 제 블로그에 소개해도 될까요? 민수 씨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 블로거에 포스팅이 올라가자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주말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민수 씨는 아내를 불러 함께 일했습니다. 둘이서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민수 씨는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야, 요즘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민수네 치킨집은 이제 동네를 넘어 소문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민수네 옛날 통닭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죠. 인생 치킨 찾았어요. 여기 진짜 맛집 인정.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특히 민수 씨의 바삭한 튀김옷과 특제 간장 소스가 입소문을 탔어요.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몰래 와서 촬영을 했대요. 나중에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60대 사장님이 직접 튀기시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영상 이후로 민수네 가게는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평일에도 줄을 서야 했고 주말엔 이 시간 웨이팅도 각오해야 했죠. 민수 씨는 정신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맛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어요. 매출은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야, 요즘 정말 정신없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친구들은 축하해줬지만 태호 씨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민수 씨의 성공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였어요. 태호 씨 자신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내가 왜 민수를 질투해? 난 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부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임원도 아니었고 대단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었죠. 그럼 민수가 치킨집으로 이렇게 성공하다니. 태호 씨는 자신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명예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수는 새로운 인생을 활짝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치킨집이 얼마나 간다고. 태호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네 가게는 계속 잘 됐어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볼 때마다 태호 씨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민수 씨 가게 대박 났다던데 축하 인사했어요? 응했지. 하지만 태호 씨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민수 씨를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치킨집이 오픈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 씨는 지역 맛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죠. 사장님,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사장님 가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프랜차이즈요? 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프랜차이즈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사장님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전국 체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작은 가게 하나만 해도 벅찬데요. 민수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 잘 되는 것마저 망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진심이었어요. 몇 차례 미팅을 거쳤고 조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맹점 하나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고 레시피 관리만 해주면 됐죠. 민수 씨는 아내와 상의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결정해요. 고민 끝에 민수 씨는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1호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는 본부에서 관리하기로 했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민수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사업가가 되다니. 민수 씨는 친구들을 만나 프랜차이즈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어요. 야, 민수야. 프랜차이즈까지 한다며? 대단하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민수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다들 민수 씨의 성공을 기뻐했죠. 그런데 태호 씨만은 달랐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잘 될지 모르겠네. 요즘 프랜차이즈 망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태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축하해줘야지. 축하는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거지. 치킨집이 얼마나 가겠어. 태호 씨의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태호야, 너 오늘 왜 그래? 왜긴 뭐가 왜야. 자네가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너무 우쭐대는 것 같아서 그래. 우쭐대다니 난 그냥 소식을 전한 건데.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태호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죠. 민수 씨는 그날 밤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 친구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태호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수 씨와 전화통화를 해도 차갑게 대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때? 응, 바빠. 가게 일이랑 프랜차이즈 관리하느라. 그래? 사장님은 바쁘시겠네. 우리 같은 백수들은 한가한데. 태호 씨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불편했지만 넘어갔어요. 태호야, 너도 뭔가 해봐. 넌 능력 있잖아. 능력?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민수 자네처럼 운 좋게 대박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태호 씨는 계속 민수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치킨집이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냥 튀기는 거잖아. 쉬운 일이었으면 다들 성공하겠지. 민수 씨가 반박하자 태호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알았어. 자네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전화를 끊은 후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할 말인가 싶었죠. 아내가 물었어요. 태호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 요즘 이상해. 민수 씨는 태호 씨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태호 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장사가 잘 돼서 기쁜 마음도 잠시, 친구의 변한 태도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 씨는 자꾸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자랑을 너무 한 건 아닐까? 우쭐댄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태호가 요즘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린 40년 친구인데. 그럴 리가.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배 아픈 법이에요. 민수 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자신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태호 씨는 계속 민수 씨에게 차갑게 대했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가게 요즘도 장사 잘 돼? 응, 그럭저럭. 일시적인 거야. 곧 식을걸? 유행이란 게 다 그런 거야. 태호 씨는 민수 씨의 성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태호 씨와 대화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했으니까요. 어느 날 다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너 태호가 요즘 너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 뭐?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태호가 우리 모임에서 자꾸 너 얘기를 꺼내. 네가 갑자기 돈 벌었다고 우쭐대고 친구들을 무시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언제 그랬어?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태호가 계속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가 자신의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니. 40년 친구가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더 알아보니 태호 씨는 여러 모임에서 민수 씨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치킨집 하나 잘 된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 번도 친구들을 무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했었거든요. 하지만 태호 씨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민수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에서 헐뜯음을 당하다니. 태호야, 넌 왜 이러는 거야?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수 씨의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가맹점이 강남에 오픈했고 그곳도 대박이 났어요. 민수 씨의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맹점도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죠. 민수네 치킨은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민수 씨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가맹점주들을 교육했습니다. 치킨 튀기는 법부터 소스 만드는 법, 손님 응대까지. 60이 넘은 나이에 강사가 된 거죠. 가맹점주들은 민수 씨를 존경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죠. 민수 씨는 겸손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로열티 수입도 상당했어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민수 씨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수 씨는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했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이런 성공을 거둔 것. 민수 씨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태호 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 모임이 다시 열렸어요. 민수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참석했습니다.
태호 씨도 나왔어요. 둘은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죠. 술자리가 무르익자 누군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가맹점이 몇 개까지 늘었어? 지금 5개 정도 돼. 와, 대박이네. 정말 잘 됐다.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순간 태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5개? 고작 5개로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태호야. 나 같은 사람은 수백 명 부하를 거느렸었는데 가맹점 5개 가지고 호들갑이네. 자리가 또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는 참았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호야, 너 오늘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술? 나 멀쩡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수 자네가 요즘 너무 우쭐대는 것 같아서. 나 우쭐댄 적 없어. 친구들이 물어봐서 대답한 거야. 대답?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태호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호야, 너 지금 나한테 질투하는 거지? 질투? 내가 너한테? 웃기지 마.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우린 40년 친구잖아. 태호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면 뭐 어때서? 자네가 변한 거야. 민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가게 SNS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여긴 별로예요. 가격만 비싸고 맛없어요. 사장이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모두 익명이었고 악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프랜차이즈 돈만 벌려고 급하게 확장하는 게 보여요. 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실제로 방문한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는데 이런 악플이 왜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가 일부러 다는 것 같아요. IP 추적해 볼까요? 그럴 필요까지야.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악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맹점 SNS에도 같은 식의 댓글이 달렸어요. 분명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활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본부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이거 좀 조사해 주세요. 누가 이러는지 알아야겠어요. 며칠 후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IP 추적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악플의 주인공은 바로 태호 씨였습니다. 민수 씨는 손이 떨렸어요. 40년 친구가 자신의 가게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IP 주소, 작성 시간, 계정 정보. 모두 태호 씨의 것과 일치했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가 자료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태호 씨가 맞아요? 맞아, 틀림없어. 민수 씨는 모든 악플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인성 쓰레기예요. 이런 곳은 망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40년 친구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태호 씨한테 따져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져? 4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민수 씨는 고민 끝에 태호 씨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태호 씨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 씨는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불러? 민수 씨는 프린트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호 씨가 쓴 악플 내역이었죠. 태호야, 이거 네가 쓴 거 맞지? 태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왜 이랬어? 우리 40년 친구잖아.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태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팠어. 뭐, 자네가 갑자기 성공하는 게 배가 아팠단 말이야. 태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치킨집으로 대박을 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민수 씨는 허탈했어요. 그래서 악플을 단 거야? 내 가게 망하길 바란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태호야, 넌 40년 동안 뭘 본 거야?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돼? 태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우린 친구 아니야. 다신 연락하지 마. 카페를 나선 민수 씨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호가 인정했어. 자기가 질투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아내는 민수 씨를 안아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태호 씨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민수 씨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성공을 축하해줬을 거야. 질투해서 악플까지 다는 건 친구가 아니지. 민수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체면을 생각해서였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모임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죠. 40년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민수 씨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 태호 씨는 완전히 남이 됐어요. 친구 모임에서도 둘은 같은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스케줄을 조정했죠. 민수야, 태호랑 무슨 일 있어? 그냥 서로 바빠서 안 만나. 민수 씨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알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민수 씨는 태호 씨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태호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4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정이란 게 참 묘한 거였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었죠. 순간의 질투와 시기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태호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태호 씨와의 우정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아름다웠던 추억으로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완전히 사업가가 됐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개를 넘어섰고 전국 곳곳에 민수네 치킨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아침 본사에 출근해서 가맹점주들과 미팅을 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세웠죠.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충실했어요. 가맹점주들은 민수 씨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 덕분에 빚도 다 갚았어요. 사장님 레시피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재정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회사원 시절엔 상상도 못한 수입이 들어왔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에게도 여유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민수 씨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호 씨가 생각났어요. 태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태호 씨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질투심 때문에 40년 친구를 잃다니. 태호 씨는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 씨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태호 씨를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 왜 민수 씨한테 그랬어요? 친구가 잘 되는 걸 축하해줬어야죠.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 사과를 하세요. 사과해도 용서 안 해줄 거야. 태호 씨는 무기력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새로운 인생을 활짝 펼치고 있는데 자신은 과거에 갇혀 후회만 하고 있었죠. 친구 모임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민수 씨가 없는 자리가 공허했고 다른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태호야, 요즘 왜 그래? 민수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없어. 태호 씨는 거짓말을 했지만 친구들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틀어진 걸? 태호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태호 씨는 결국 민수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태호 씨는 민수 씨 가게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태호 씨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 씨가 치킨을 튀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태호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민수가 싫어하겠지. 며칠 후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번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절망했어요. 공통 친구를 통해서도 연락해봤죠. 민수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민수 씨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태호한테 할 말 없어. 그냥 각자 살자고 해. 태호 씨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느꼈습니다. 태호 씨의 일상은 점점 더 공허해졌어요.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없는 모임이 의미가 없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어색했죠.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밖에 좀 나가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갈 곳이 어딨어. 태호 씨는 무기력했어요. 명예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거의 끊겼고 이제 민수마저 잃었습니다. 가끔 민수 씨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봤어요. 프랜차이즈가 계속 확장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웃으며 사진 찍는 민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태호 씨는 쓸쓸했어요. 자신은 민수가 필요했는데 민수는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민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40년 동안 함께한 친구였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 그게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한숨만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만난 동료 사업가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친분을 쌓았어요. 민수 형님, 저희 다음 주에 골프 어때요? 골프? 난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 같이 배워요. 민수 씨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60대 중반이었지만 활기찬 일상을 보냈죠. 태호 씨 생각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태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 질투나 시기가 아닌 동료애와 존중이 있는 관계였죠. 역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구나.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였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했죠. 태호 씨는 혼자 앉아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왜 민수를 질투했을까? 왜 악플까지 달았을까? 생각할수록 자신이 한심했어요.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죠. 자신의 성공만큼 남의 성공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했는데 태호 씨는 그러지 못했어요. 임원이었다는 자존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그것들이 태호 씨를 망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태호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민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였으니까요. 태호 씨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편지. 민수야, 40년 친구였던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너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했던 것, 악플까지 달았던 것 정말 미안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앞으로 네가 더욱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태호. 편지를 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었어요. 몇 달 후 민수 씨와 태호 씨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던 민수 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 앞에서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태호 씨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그냥 그래. 태호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태호 씨를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죠. 순간 민수 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 민수 씨는 짧게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야. 태호 씨가 불렀지만 민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40년 우정의 마지막 장면 같았어요. 며칠 후 태호 씨는 민수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트에서 쓴 그 편지였어요. 민수 씨는 편지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 씨는 태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태호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40년이란 세월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테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 민수. 담담하지만 단호한 답장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태호 씨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태호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말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태호 씨도 뭔가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어요. 태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민수 씨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죠. 그들은 민수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질투나 시기가 아닌 순수한 응원이었어요. 민수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야, 나도 배울 게 많아. 민수 씨는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60대 중반 민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태호 씨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로 받아들였죠. 인생은 짧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수 씨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태호와의 일은 민수 씨에게 교훈을 줬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민수 씨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도 한순간의 질투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었어요. 태호 씨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 컸죠. 반면 민수 씨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어요. 친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었죠. 진정한 우정은 오래된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민수 씨와 태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친구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나요? 질투심에 사로잡혀 관계를 망치고 있진 않나요? 인생은 짧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할 시간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민수 씨는 지금도 치킨집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려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모두 민수 씨처럼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